예, 이제 2회고사 두 번째 고사 대비해서 두 번째 파일 놓고 할게요. 두 번째 파일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쳤던 전해질 파트예요. 전해질은 기본적으로 전해질이 어떤 뜻인지 알고 맨 마지막에 앙금 형성 반응까지 알아내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고요. 주 평가 대상도 그렇게 냈어요. 이제 12번 볼게요. 12번 전해질의 뜻을 설명하세요. 그 예는 무엇인가요? 를 밑에 있는 강전해질, 약전해질, 비전해질 이렇게 하는 실험과 그 예를 설명하는 것과 같이 설명을 할 테니까 보시고요. 교과서는 287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냐면 297페이지까지 쭉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교과서 보면서 같이 할게요. 전해질이 어떤 거냐? 먼저 우리는 전해질을 소개하는 게 전기, 즉 전류가 흐른다는 것부터 소개를 했어요. 금속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유는 자유전자 때문이다 라고 했고요. 이렇게 금속에서 전류가 흐르는데 액체 속에도 전류가 흐를까라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액체 속에서 전류가 흐를까? 그래서 물에서 전류가 흐르냐? 사실 물에서 전류가 안 흘러요. 특정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하는 전압 전류 수준에서는 물은 전류를 흘리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소금을 준비를 하고요. 소금은 다른 말로 염화나트륨이죠. 정확히는 NaCl입니다. 이러한 소금을 준비해서 이 소금을 가지고 소금 덩어리에 실험을 해볼 거예요. 어떤 실험을 하냐? 막대기 전선 2개, 건전지 하나, 전지 이렇게 준비해서 전구 준비해서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게 소금이면 불 안 들어와요. 그런데 똑같이 실험을 하는데 이게 철이에요. 철을 준비하고 똑같은 실험 세트로 이렇게 준비하면 전지가 있고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전구가 되어 있는데 철은 요 사이에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이건 불이 들어오고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고 이건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소금은 이 상태에서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철과 똑같이 준비를 하는데 이번엔 어떻게 준비하냐? 불 더하기 소금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즉 소금물을 준비하고요. 똑같은 실험 준비를 이렇게 해봤어요. 즉 요 실험 세트를 딱 들어서 소금물에 집어넣은 거죠. 소금물에 집어넣었더니 불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럴 때 소금은 이 자체 하얀색 가루로는 불이 들어오지 않지만 물에 들어갈 때 물에 들어가서 소금물이 되고 소금물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구나. 즉 물에 녹아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전해질이 되는 거죠. 전해질은 물에 녹아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이 되는 거고 대표적인 예가 소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해질의 뜻이 어디에 있냐? 전해질의 뜻은 290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염화나트륨, 비타민C는 고체 상태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각각을 물에 녹인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류가 흘렀다. 이와 같이 물에 녹아 수용액이 되었을 때, 즉 수용액이 되었을 때 물에 녹아서 수용액이 되었을 때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한다. 그럼 이 전해질은 소금이 전해질이죠. 소금물은 전해질이 아니라 소금물은 소금이 녹아있는 물이에요. 즉 전해질이 녹아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각 반마다 소금이 전해질인가 소금물이 전해질인가를 물어봤을 거예요. 학생들 초반에 소금물이라고 답했죠. 하지만 답은 소금이 전해질이고 소금물은 전해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해질은 두 가지 전해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전해질은 이렇게 물에 녹아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 똑같은 실험을 소금이 아닌 설탕으로 할 거예요. 여기 설탕가루예요. 이게 소금가루가 아니라 설탕가루 전기 안 통해요. 설탕물 전기 안 통해요. 그때 우리는 물에 녹아도 전류를 흐르게 하지 않는 물질을 비전해질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전해질의 반대말 꼭 화살표 양쪽으로 해서 반대말은 비전해질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설탕이 돼요. 설탕은 비전해질인 거예요. 이제 전해질이 어떤 물질인지 알았어요.
전해질이 어떤 물질인지 알고 이 실험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전해질의 대표적인 물질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전해질의 예가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두 가지만 들어줄게요. 먼저 소금 그리고 비타민 C예요. 소금 10g을 준비하고 비타민 C도 10g을 준비하고 물을 100g 준비하고 물도 여기도 100g 준비할 거예요. 그래놓고 똑같은 양의 전해질을 똑같은 양의 물에 녹여서 똑같은 실험 장비를 가지고 아까 전에 했던 이 실험을 준비를 해볼게요. 불이 켜지는데 이거 불이 다 켜지겠죠. 전해질이니까. 비타민C도 전해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물 더하기 소금이 될 거고 여기는 물 더하기 비타민 C가 될 거예요. 이렇게 딱 해서 전구에 밝기를 비교해 봤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밝아요. 여기는 불이 겨우 켜져요. 똑같은 양의 물에 똑같은 양을 녹였는데 다 녹였어요. 녹으면 물이들 눈에 안 보이거든요. 다 액체가 됐는데 이건 불이 밝고요. 이건 불이 약해요. 그 이유는 그럴 때 우리는 소금과 같은 애들, 불이 밝게 빛나는 애를 강전해질이라고 할 거고요. 불이 약하게 빛나는 애들을 약전해질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강전해질의 예와 약전해질의 예가 290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밑에 볼게요. 염화나트륨과 비타민 C 수용액에 전류를 흘러주면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훨씬 더 세요. 염화나트륨, 염산, 수산화나트륨과 같은 것은 강전해질이에요. 염화나트륨, 염산, 수산화나트륨 같은 애들이 강전해질이고요. 그 다음에 아세트산, 암모니아, 탄산, 비타민C 이런 애들은 약전해질이 돼요. 아세트산, 암모니아, 탄산, 비타민C가 약전해질이 돼요. 전해질이 아닌 건 비전해질이죠. 그래서 강전해질, 약전해질, 비전해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게 12번과 13번 내용입니다. 14번 그림을 위해서 29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92페이지에 신기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았는데 볼게요. 물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 물 분자는 이런 성분이 있어요.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공유 결합으로 붙어 있는데요. 산소 원자 주변에 공유 결합을 하는 전자가 동그라미 전자는 산소 거예요. X 전자는 수소 거예요. 동그라미 전자는 산소 거고 X 전자는 수소 거고요. 산소는 공유 결합이 2번 이루어져 있어요. 수소는 한 번씩 이렇게 연결해져 있죠. 이렇게 연결된 게 산소 원자라고 여러분들은 2학년 때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 더 2학년 때 뭘 배웠냐면 체외곽 전자를 배웠고 그때 체외곽 전자가 8개 있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있어요. 신기하게 어떤 현상이 있냐? 공유 결합 쪽은요 전기적인 힘이 약간 약해요. 그래서 전자 힘이 강해요. 여기가 전자 힘이 강하고 우리는 이래서 산소 이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게 돼요. 약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아니라 0.001, 0.003 이렇게 약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플러스를 가져요. 약간. 그리고 요거 다 합치면 0이죠. 물은 전기적으로는 중성이에요. 전기적으로는 중성이지만 산소 쪽은 약간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고요. 수소 쪽은 약간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물질을 극성 분자라고 해요. 극성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잘 녹일 수 있어요. 어떻게 녹이냐? 녹이는 과정이 어디에 있냐면 14번 제가 지금 14번 본 거예요. 물 분자의 구조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산소 쪽은 약간 마이너스, 수소 쪽은 약간 플러스고 다 합치면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물은 원래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극성 분자예요.
292페이지 그림, 왼쪽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 분자가 염화나트륨, 즉 소금을 물에 잘 녹여요. 소금이 물에 잘 녹는 이유는 그림을 볼게요. 그림을 봤더니 이런 물 분자가 이온이랑 결합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 산소 쪽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큰 플러스 덩어리 가지면을 막 붙으려고 할 거예요. 산소 쪽은. 플러스 덩어리. 딱 봤더니 나트륨 이온이네요. 그림을 봤더니 나트륨 이온이 플러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트륨 이온이 여기 막 붙을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랑 결합한 물 분자를 그림을 보면 전부 다 빨간색 산소로 되어 있죠. 하얀색 쪽으로 노란색, 여기 노란색 나트륨 이온에 붙은 물 보면 전부 다 빨간색으로 붙어 있죠. 그리고 염화 이온, 초록색 염화 이온 붙은 건 전부 다 초록색은 마이너스 이온은 수소 쪽이랑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물 분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이온을 하나 딱 붙여서 떨어져 나와요. 이거 붙여서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덩어리로 되어 있으면 우리들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하나씩 이온으로 떨어져 나오면 우리들 눈에 안 보여서 녹는 현상이 나올 거예요. 다시 덩어리로 되어 있으면 우리들 눈에 보여요. 그래서 소금이 소금 하나 안 녹았네, 많이 녹여 라고 하죠. 설탕 안 녹였네, 뭐 비타민C 안 녹았네, 안 녹았다, 우리들 눈에 보인다예요. 다 덩어리로 많이 모여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292페이지 그림에 덩어리가 딱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안 녹은 상태예요. 293페이지도 덩어리가 보이죠? 안 녹은 상태예요. 그런데 292페이지에 물 분자랑 둘러싸여서 떨어져 나왔어요. 떨어져 나온 애들은 녹은 거예요. 우리들 눈에 안 보여요. 우리들 눈은 원자나 이온 하나하나 못 보거든요. 안 보여요. 그래서 293페이지 가운데 그림, 이온으로 떨렁져 나와 있어도 이건 녹은 거예요. 우리들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소금물, 설탕물이 무색이에요. 안 보이니까. 이렇게 녹게 돼요. 면 이제 강전의 질, 약전의 질, 비전의 질이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강전의 질, 약전의 질, 그다음에 비전의 질. 전의 질이 물에 녹으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 전의 질이 물에 녹으면 이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온은요, 두 가지 이온인데 바로 양이온이 생기고 음이온이 생깁니다. 그래서 293페이지의 그림을 봤더니 염화나트륨은 원래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의 이온 결합이 규칙적으로 덩어리져 있어서 붙어 있는 게 소금, 염화 나트륨이에요. 얘가 물에 들어가면, 물에 녹으면 물 분자 그림을 빼고, 너무 복잡하니까 물 분자 그림을 빼고 얘네가 흩어질 거예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로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게 물에 녹는 현상이에요. 이게 강전의 질의 예예요. 강전의 질은 이처럼 4가지 원소가, 4가지 입자가 되어 있다면 4개가 다 떨어져요. 이게 강전의 질이에요. 그런데 약전의 질은 달라요. 비타민C는요, 비타민C는 다음 그림과 같이 녹아요. 덩어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전기적으로 중성인 덩어리 하나. 네. 이온 2개 생겨요. 그러면 여기 이온이, 여기 볼게요. 비타민C 말고 제가 다른 예를 들어줄게요. 여기 이렇게 붙어 있고요. 볼게요. 여기는 입자가 원래 4개 있었어요. 4개 있었는데 붙어 있으면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전기적으로 플러스,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즉 양이온, 음이온이 생겼는데 2개 생겼고요. 여기는 양이온 2개, 음이온 2개, 4가지 이온이 생겼어요. 그래서 강전의 질은 이온이 많이 생기는 게 강전의 질, 이온이 조금 생기면 약전의 질, 이온이 하나도 안 생기면 비전의 질입니다. 그 그림이 어디 있냐? 297페이지와 296페이지
297페이지에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잘 볼게요. 여기 안 적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 한번 해볼게요. 나트륨 적혀 있고요. 초록색은 Cl 마이너스예요. 전부 다. 노란색은 Na 플러스예요. 그래서 가운데 가장 오른쪽 그림을 봤더니 물 분자에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다 떨어져 있죠. 가장 오른쪽 그림 296페이지 가장 위에 오른쪽 그림은 물 분자 사이에 나트륨 이온 노란색과 염화 이온 초록색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비타민 C는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게 하나만 떨어져 있어요. 보라색과 노란색이 하나만 떨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온이 적어서 약전해지래요. 그 다음에 다 붙어 있어요. 아예 이온이 없어요. 그게 비전해질 맨 마지막 설탕물이에요. 그리고 실험 결과 297페이지에 봤더니 강전해질은 전구가 밝게 빛나요. 아까 전에 그렸던 그림 보이죠? 그림 기억하시죠? 전구에 불 들어오는 거. 밝게 빛나는 게 강전해질. 약하게 빛나면 약전해질. 불이 안 켜지면 비전해질이 돼요. 그래서 16번 문제. 강전해질, 약전해질, 비전해질이 물의 녹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림을 설명해 보세요. 답은 이온이 많이 생기면 강전해질, 녹아서 덩어리는 있지만 이온으로 안 생기고 이온이 조금 생기면 약전해질, 이온이 하나도 없으면 비전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겨서 17번 염화구리 수용액의 전기 분해를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시오라고 적혀있어요. 염화구리 수용액에 대한 실험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이 301페이지 그림이 있어요. 301페이지 그림에 염화구리 수용액 실험의 그림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염화구리 수용액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이온에 관련된 양이온과 음이온의 표기법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겠습니다. CuCl2가 염화구리입니다. 염화구리. 얘가 화살표 물에 녹으면 이온이 생기죠. Cu2 플러스 더하기 2개의 Cl-가 생깁니다. 2가 적혀 있어서 염소가 2개 있고요. 그게 염소 이온이 마이너스가 2개 있는 거. 염소 이온은 이 상태로 외우시는 거고요. 구리 이온도 이 상태로 외우시는 겁니다. 이게 물에 녹은 겁니다. 그러면 301페이지에 있는 가장 오른쪽 그림, 건전지로 이상한 실험하는 그림은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모식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 구리 이온이 있고요. 염화 이온 2개가 있을 거예요. 1대2로 많이 있을 거예요. 구리가 100개 있으면, 구리 이온이 100개 있으면 염화 이온이 200개 정도 있겠죠? 1대1로 다 녹아서 강전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을 할 거예요. 똑같이. 전기 분해를 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전구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전기 분해를 할 거예요. 이 그림처럼. 전기 분해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봅시다. 먼저 마이너스 극이요. 마이너스 극은 전자가 많이 있어요. 마이너스 극은 전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 Cu2 플러스가 전자 2개를 받을 거예요. 얘를 그림을 그리면 얘는 양이온이에요. 전자 2개가 없어요. 플러스 수가 많은데 마이너스가 2개 부족한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원래 같은 게 원자인데 전자가 2개 없어요. 그때 이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Cu 구리가 될 거예요. 구리가 되면 여기에 구리가 붙어요. 이 붙은 그림이 바로 301페이지 5번 그림입니다. 연필심에 구리가 붙어서 이렇게 황토색인가 갈색으로 붙여. 이게 구리예요. 구리 입자들이 이렇게 붙을 거예요. 이게 무슨 극? 마이너스 극이죠. 마이너스 극에선 구리에 전자 2개가 붙어서 구리가 만들어지는 게 마이너스 극 얘기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극에선 무슨 일이 생길까요? 플러스 극에선
Cl 마이너스 두 개짜리가 화살표를 변한 거예요. 왜냐? 여기 전자가 많고 여기 전자가 많고 여기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를 여기로 주고 이 전자를 여기로 주면 ClCl이 되죠. 그래서 Cl 두 개가 붙을 거예요. 두 개가 붙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체로. G. 네, 우리 앙금할 때 따로 배웠어요. G는 기체다, 가스다. 가스로서 붙을 거고요. 이거는 바로 플러스 극에서 생기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이 뭐냐? 301페이지 4번 그림이에요. 301페이지 4번 그림에 보면 황록색의 기체가 생겨요. 사실 4번의 그림을 좀 자세히 보면 이제 황록색의 기체가 생긴다 말고 여기 염소의 투벽작용이 나타난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은 자세히는 몰라도 되지만 플러스 극에선 염소 이온이 전자를 밖으로 빼주고 하나씩 빼고 여기로 전자를 주고 염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 돼요. 이게 염화구리를 전기 분해하는 시기예요. 염화구리를 물에 녹여서 이온들이 만들어진 걸 확인했고요. 전원을 연결해서 전기 분해를 하면 마이너스 극에선 구리 이온에 전원에서 나오는 전자가 들어가서 구리로 나오고요. 얘는 좀 더 정확히 고체로 석출되죠. 붙었어요. 붙었어. 5번 그림 봤더니 붙어서 떨어져요. 다음에 플러스극에서는 염화이온이 여기로 와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당기겠죠. 와서 전자를 밖으로 빼고 하나 빼고 이거 두 개 있으니까 하나 빼고 두 개가 붙어서 염소 기체가 돼서 뽀글뽀글 거릴 거예요. 예, 이게 염화구리를 전기 분해하는 거고요. 301페이지 실험 내용입니다. 이제 18번은 잠깐 교과서를 앞으로 넘어가서 299페이지일게요. 건전지를 오래 쓰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건전지를 오래 쓴다는 소리는 다 쓴 건전지는 무엇이 없다. 예, 다 쓴 건전지는 전해질에 이온이 적어서 건전지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림 1, 2, 3, 4처럼 구멍을 뚫고 소금물을 집어넣어야 해요. 소금물을 집어넣으면 전해질이 보충이 되거든요. 그러면 건전지를 조금 더 쓸 수 있다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건전지를 좀 더 쓸 수 있는 방법은 전해질을 보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18번 내용이고요. 19번 예, 중요한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칠판을 지우고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는 방법을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 건데 이게 우리 교과서에 잘 나와 있어요. 바로 30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림 볼게요. 원래 원자는 플러스 숫자와 마이너스 숫자가 같아요. 이게 100개 있으면 이것도 100개 있어요. 이게 원자의 성질이에요. 원자는 정기적으로 요 플러스 숫자와 마이너스 숫자가 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런데 얘가 화살표 얘가 떨어져 나왔어요. 그림을 봤더니 플러스가 있는데 이 공간이 빈 공간이 됐어요. 그리고 떨어져 나온 애가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슝 떨어져 나오는 거죠. 이럴 때 얘는 플러스가 많죠. 이런 애를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애는 어떤 물질에 플러스만 쓸 겁니다. 왜냐? 플러스가 하나만 더 많아서 플러스만 쓸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과서는 하나로 표현했지만 좀 더 정확히 하면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가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2개가 떨어져 나오면 플러스가 2개 많으니까 어떤 물질에 2 플러스라고 쓸 겁니다. 이것도 역시 양이온이죠. 양이온은 전자가 적고 플러스가 많은 게 양이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음이온을 볼게요. 원래 모든 원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숫자가 같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에 마이너스가 2개를 그렸지만 하나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애를 음이온이라고 하고요.
쓰기는 마이너스라고 쓰겠죠. 만약에 두 개가 들어가면 하나 더 그리고 이 마이너스라고 씁니다. 빼기 2라고 빼기 2 안 쓰고 2자를 먼저 써주는 거예요. 여기도 플러스 2 안 쓰고 2자를 먼저 썼어요. 그래서 전자가 하나가 부족하냐, 두 개가 부족하냐, 전자가 하나가 더 많냐, 두 개가 더 많냐, 이런 식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생기는 거예요. 화살표와 이 방향은 305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305페이지 생기는 과정. 제가 했을 때 맨 처음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어요. 전자가 사라지면 양이온, 전자가 들어오면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5페이지 이온들을 나타내는 방법이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20번 문제인데 이온들을 표기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대표적으로 NaCl을 볼 때 나트륨 이온이다 라고 할 때 이 플러스는 전자가 하나 부족하다, 양성자가 하나 더 많다는 뜻이고요. Cl 마이너스 요 위에다 써요. 항상 여러분들 수행형 즉 주관식이나 서술형이 이렇게 쓰면 오답이에요. 이건 안 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른쪽 위에. 하지만 너무 제가 못 알아보기 이렇게 쓰면 저도 이거 채점 못해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오른쪽 위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여기는 전자가 하나 더 적다, 하나 더 많다. 1은 안 써요. 1은 안 써요. 그런데 Mg2 플러스라고 쓰고요. S2 마이너스라고 써요. 무슨 뜻이냐면 전자가 두 개 부족해서 양성자가 두 개 더 많다, 전자가 두 개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원자 이온이 있는데 SO4E-는요 이물질, 황이라는 물질, 황 1개, 탄소 4개. 이 사의 뜻은 얘가 4개란 뜻이에요. 탄소 4개의 묶음 덩어리가 전자 2개 더 많다예요. 이 묶음의 덩어리가 전자가 2개가 더 많다. 양성자와 전자수를 다 세봤더니 전자가 2개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306페이지 수행평가 봤는데 MnO4-는요 이 전체 덩어리가 전자가 하나가 더 많고 Mn 망간이에요. 망간이 하나 있다. 1이 숨어있죠. 탄소가 4개 붙어있다는 뜻이겠죠. CO3E- 탄소 하나, 산소 3개, 전자가 2개 더 많다. NH4 플러스 질소 하나, 수소가 4개가 붙어있는 덩어리에서 수소, 양성자가 하나 더 많다, 전자가 하나 더 없다 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했으면 이온의 표기 다 보면서 얘는 전자가 더 많다, 전자가 더 없다, 그 다음에 다원자 이온에선 이 원자는 몇 개 있다 라고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21번은 제가 설명할 거 없습니다. 21번 이온의 이름과 화학식 306페이지 있거든요. 외우십시오. 이온의 이름과 화학식 외우십시오. 수행평가 봤죠? 하지만 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외우십시오. 부분 점수 인정해 줄게요. 그렇다고 하나만 외워서 그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20개 다 외우십시오. 다음에 전해질이 물에 녹았을 때의 변화를 화학식으로 표현하세요. 간수, 염화, 마그네슘이 녹은 물이라고 적혀있어요. 제가 왜 간수라고 적어놨냐? 308페이지에 보면 이게 간수로 설명되어 있어요. 308페이지 볼게요. 두부를 만들 때 불린 콩을 갈아서 만든 콩물을 끓인 후 간수를 부어준다. 근데 이 간수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바로 염화, 마그네슘, MgCl2가 들어있어요. 화살표, 물에 녹임.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어떻게 될까는, 즉 이렇게 전해질이 남아있으면 전해질이 물에 녹아서 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는 것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서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하냐?
잘 봤더니 마그네슘이 있을 거예요. Mg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염소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나눈다예요. 첫 번째 단계, 나눈다. 두 번째 단계, 나누고서 306페이지를 적용한 거예요. 306페이지를 봤더니 Mg는 E 플러스고요. 얘는 마이너스예요. 306페이지, 이온의 식대로 적는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전기적으로 중성을 맞춘다입니다. 전기적으로 중성이거든요. 얘는 플러스 2고요.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과 더하면 플러스 1이 되니까 말이 안 되죠.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개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2가 필요한데 방법은 ECl-와 Cl2-와 그 다음에 Cl-가 있어요. E-가 있어요. 방법이 이거 안 돼요. 306페이지 표에 이런 기호가 없거든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얘의 뜻은요. Cl과 Cl이 두 개가 붙었는데 두 개가 붙어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전자가 하나만 더 많은 거예요. 전자 하나. 여기 플러스 2니까 전자가 두 개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요. 답은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요거의 뜻은 Cl-와 어디선가 Cl-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l-가 두 개 있다는 뜻이죠. 빼기 하나, 빼기 하나. 두 개죠. 그래서 여기 앞에 이렇게 쓸 거예요. 네. 순서 볼게요. 이 물질 두 개 나눌 거예요. 나누고, 그 다음에 306페이지 이온대로 쓴 거 쓸 거고요. 전기적으로 중성을 맞출 거예요. 이 연습은 309페이지의 물질들로 연습하세요. 309페이지에 KCl부터 시작해서 GnSO4, BaCl2, Na2CO3, CaOH2,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산화칼륨 적어드릴게요. 수산화칼륨 KOH, 수산화칼륨. 황산구리2, 제2황산구리라고 해서 CuSO4, 제2황산구리. 염화수소 HCl입니다. 얘네들도 이온화식 연습하시면 돼요. 이온화식 연습해서 풀면 준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번 보겠습니다. 23번 앙금 생성 반응을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24번 반응 물질의 상태를 표시하는 방법 설명해 보세요. 앙금이 생성되는 표를 설명해 보세요. 26번 염화납 더하기 아요디나 나트륨 설명해 보세요. 얘네들은요 제가 약간 순서를 바꿔서 앙금 생성 반응부터 해볼게요. NaCl이라는 물질이 AQ로 있어요. 여기서 제가 24번 하겠습니다. 가로 S, 가로 L, 가로 G, 가로 AQ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 여러분들 312페이지 왼쪽 아래에 적혀 있어요. 고체이다, 액체이다, 기체이다, 수용액이다 라는 뜻이에요. AQ라고 적어놓으면 NaCl이 물에 녹아있다 라는 뜻이에요. 더하기 AgNO3 역시 AQ라고 적어놓으면 얘를 물에 녹였다 라는 뜻이에요. 화살표 어떻게 될까? 물에 녹은 소금물과 물에 녹은 질산은 용액을 같이 더하면 하얀색 앙금이 생겨요. 하얀색 앙금은 314페이지 가장 밑에 그림, 가장 왼쪽에 염화은이라는 앙금이 실제로 생기거든요. 이 반응을 제가 단계적으로 표시할게요. 화살표 NaCl을 이온화합니다. 이거 방금 했던 거예요. 마이너스로. 다음에 은도, 질산은도 이온화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314페이지 밑에 있는 표에서 붙어서 만들어지는 거를 찾을 거예요. 봤더니 화살표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AgCl이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314페이지 밑에 표를 보면
밑에 표를 보면 노란색 그림 밑에 노란색 바 밑에 노란색 막대기 밑에 AG 플러스 더하기 CL 마이너스는 HCL이라고 적혀있어요. 염화은이라고 적혀있고요. 하얀색 적혀있거든요. 그거 적었습니다. 여기다 따로 뒤에다가 HCl. 그리고 나트륨 이온과 질산 이온은 그 표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적어줄 거예요. 나트륨 이온 적고요. 질산 이온 그냥 적어줄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AgCl이 붙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고체예요. 가르고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얘 색깔은 하얀색이에요. 우리는 얘를 앙금이라고 해요. 가라앉는 애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점 수행평가 했던 거죠. 바로 Na 플러스 NO3 마이너스는 반응하지 않은 구경꾼 이온입니다. 구경꾼 이온. 그리고 알자 이온이 있습니다. 반응을 한 이온이 있는데 반응이라는 것은 변화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두 개가 이온으로 있다가 붙은 건 변화거든요. 이거 무색이고 이거 무색인데 하얀색이 생겼거든요. 변화죠. 그래서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알자 이온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색 색깔 친 거 밑에 있는 거 Ag 플러스 더하기 Cl 마이너스는 화살표. Ag Cl이 만들어지고 얘는 고체이고 아래로 내려가는 요 반응, 요 식을 우리는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얘를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이 설명 무척 어려웠죠. 플레이를 대감아서라도 차근차근하게 볼게요. AQ가 들어있으면 물에 녹았다는 뜻입니다. 소금이 물에 녹으면 소금물. 질산은이 물에 녹아서 질산은 물을 더하면 소금물 상태를 씁니다. 이온으로 나누어서. 질산은 상태를 이온으로 나눠서 씁니다. 그리고 이 쓴 것 중에서 314페이지 밑에 표 찾아서 고체로 씁니다. 없으면 반응이 안 생겨요. 있으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만든 애를 빼고 나머지를 그냥 적어줍니다. 보통 플러스로 적어주기 예의예요. 그러면 그냥 적은 애들은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붙은 애는 붙은 원래 애들을 알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자 이온 두 개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것을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314페이지 첫 번째 거. 첫 번째 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5번.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앙금이 생성되는 표를 설명해 보세요. 이건 표를 보고 다 같이 해석해 볼게요. 표. 위의 표에 위의 표. 위의 표를 봤더니 Cl 마이너스 오른쪽에 SO4 E 마이너스 오른쪽에 CO3 E 마이너스 적혀 있죠. 예, 왼쪽 아래에 보면 Mg 플러스 CA 플러스 AG 플러스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Cl 마이너스와 Mg 플러스 내려가고 만나서인데 빼기 표시되어 있죠. 이거 물에 녹아요. 예, 물에 녹는 뜻이에요. 즉 염화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은 앙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야, 그러면 MT 플러스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고 SO4 E-에서 내려오면 또 빼기 적혀있죠. 예, 황산 마그네슘은 물에 잘 녹는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건 앙금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CO3 E-와 MT 플러스가 만나서 흰색 앙금이라고 적혀있어요. 이건 만나면 하얀색 앙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MgCO3가 하얀색 앙금이에요. 똑같은 식으로 해석하면 칼슘은 염화칼슘은 물에 녹는다. CL이랑 만나서. 근데 칼슘이 SO4랑 만나도 하얀색 앙금, CO3랑 만나도 하얀색 앙금이 만들어지네요. 그죠? 자, AG 플러스 볼게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AgCl은 밑에 있어요. 앙금이에요, 하얀색. 흰색 앙금, 황산, 은, 흰색 앙금이에요. 그 다음에 탄산, 은, 흰색 앙금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는
아까 전에 이온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봅시다. AG 플러스 더하기 CL 마이너스는 화살표 AG, CL이 만들어요. AG 플러스 더하기 SO4 E 마이너스 화살표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2죠. 플러스 하나네요. 그래서 얘는 AG 2개 SO4 만들어줘야 돼요. AG가 2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라고 써줘야 식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물질은 은은 2개 있다. 얘는 하나 있다죠. 그 오른쪽 거 볼게요. 오른쪽 걸 봐도 똑같아요. 2개의 AG 플러스 더하기 CO3 E-죠. 그래서 화살표 AG 2개의 CO3 몇 개 써야 알맞은 식이고 이게 그대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앙금 생성되는 표에서 물질들이 만들어진 식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맨 26페이지, 26번 볼게요. 앙금이 생성되는 앙금들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염화납 더하기 아요딘화 나트륨. 볼게요. 제가 요것만 설명하고 파일을 마칠 건데, 이것만 공부하지 마시고, 314페이지 밑에 있는 표들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PB, 염화납이죠. Cl2 더하기 아요딘화 나트륨, Na, I인데, 이건 두 개가 필요해요. 화살표. 물에 녹으면 이렇게 되죠. 얘가 AQ라고 따로 표현해 줄게요. 안 적어도 지금은 무방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PB2 플러스와 두 개의 Cl 마이너스 얘가 물에 녹으면 더하기 요 2 때문에 Na 플러스 더하기 두 개의 I 마이너스 여기에서 314페이지에 앙금이 생기는 게 있을까요? 있네요. 얘하고 얘가 앙금이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얘랑 얘는 구경하네요. 숫자 그대로 적어줄 거예요. 두 개의 Na 플러스부터 적어준 게 A라고 했습니다. 더하기 두 개의 Cl 마이너스 더하기 얘와 얘가 붙은 건 314페이지 밑에 표에 가장 아래 거죠. PB I2 고체고요. 가라앉을 거예요. 색깔은요 노란색이에요. 이럴 때 얘는 구경꾼이요. 얘와 얘가 알짜요. 얘와 얘를 더하는 314페이지 밑에 표 식이 알짜이온 반응식이 되겠죠. 이와 같이 이 물질들은 314페이지에 없는 물질이죠. 어떤 물질 두 개 딱 주면 나누고 찾아서 쓰고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걸 수행평가로 연습할 거예요. 했어요. 그러면 시험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 세 번째 파일이 생명, 유전 이런 건데 이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내일 아니면 모레 녹화돼서 연속해서 다음번 녹화본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